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재명 집권 5일차입니다. 한 번 더 말하는데 내 컨텐츠에 악플 달거나 저쪽 국민의힘 쪽 음모론 댓글 다는 사람들, 나한테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이렇게 되는 거냐 저렇게 되는 거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물어봤자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 언론에 나오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말을 해줄게. 응?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아들 이제 영식이지, 영식의 성함도 당신들 댓글 보고 처음 알았어.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아들이 누군지, 아들이 뭔 짓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거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거여가지고 이준석도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잖아. 그 당신들 주장이 맞으면 이준석이 기자들한테 똑바로 대답을 했겠지. 그다음에 자꾸 드럼통 이야기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드럼통 이야기를 했나? 아니면 여당 정치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드럼통 이야기를 했나? 드럼통 이야기를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그 나경원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미친 새끼들 진짜. 그리고 이민가, 너네 말 다 맞고 너네 주장 다 맞으니까, 너네 말 다 맞고 너네 주장 다 맞으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되든 뭐 캄보디아가 되든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든 뭐 북한처럼 공산화가 되든 그렇게 될 거니까 이민가. 같은 나라에 살기 싫으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너네 말 그냥 다 맞다 해줄게. 그냥 이민가. 나는 같이 망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다 팔고 한국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나 망할 거니까 너네는 다른 나라 이민가. 나는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었겠지만 김문수 당선됐으면 나 이민 준비하고 있을 거야 지금.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이어가지고 소식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건 효능감 개쩐다는 겁니다. 일하는 속도와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시간으로 얼굴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예정 시간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점심 먹고 치웠다 한 게 아니고요. 김밥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회의 계속합니다. 이 효능감. 그것도 이제 국무회의를 할 내용을 다 한 게 아니고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 못하고 끝을 냈답니다. 하여튼 나라가 급속히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새끼는 가라 출근하고 술 처먹고 늦잠 자가지고 출근도 늦게 했는데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칼출근하고 야근까지 해서 언제 퇴근을 하는지 국민들이 몰라요. 비교됩니다 진짜. 여튼 그래서 대통령님이야 뭐 원래 워낙 강철 체력으로 알려지셔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비서실장과 대변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못 버틸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비서실장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너무 고되게 일을 하셔가지고 이빨이 여러 개 빠졌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그 특유의 새는 발음이 그것 때문입니다. 이빨이 빠져서 그래. 이빨이 빠져서. 뭐 비서실장 이빨이 몇 개나 빠지고 비서실장이 그 기한이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두 분 고생길 눈에 훤하지만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됐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힐러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힐건희 프로젝트, 그리고 뭐 미셸 오바마의 모델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 왜 통일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게, 에이씨, 그냥 말로만 해봤겠지. 설마 진짜 그랬겠나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제대로 미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의 전속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서 사진을 담당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때 해외 순방 갔을 때 애기 안고 찍은 사진, 그거는 보자마자 저거 오드리 헵번 흉내 내는 건데라고 느꼈던 그 빈공포르노 사진, 그리고 그 마포대교 순방하는 사진, 그런 사진들을 찍은 사진사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안에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거긴 보안시설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 내에서 함부로 사진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군부대도 그런데 대통령실 안에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물론 삭제됐습니다. 내용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도 안 해요. 근데 전해지는 내용을 들으면 김건희가 자기 사진 이쁘게 잘 찍어준다고 엄청 챙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캄보디아 사진이나 그런 사진들은 말이 안 되는 사진이에요. 그거 올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보이는 사진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거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쪼르르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럼 김건희가 작살내는 거죠. 경호원한테 사진 찍게 비키라 그러니까 경호원이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경호 장소를 지키고 있는 건데, 그럼 또 김건희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어야 이쁘게 나오는데 안 비켜야 하면 또 김건희가 개박살 내고. 그래서 그 어린 사진사가 거의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꼬라지로 운영이 됐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실이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냥 안 봐도 훤합니다. 대통령은 술 처먹고 출근 안 하지. 일개 말단 비서실 직원 따위가 권력을 휘두르지. 걔 말 안 들으면 김건희가 와서 개박살 내지. 일하고 싶었겠어요.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여 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밖에 알려진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1월 2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목에 이제 그 영상을 요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때까지 어떤 험난한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가끔 다시 틀어주더라고요. 보면 저는 그거 못 보겠어요. 정말 몸이 휘청할 정도로 세게 찔립니다, 목에. 그리고 트럼프도 유세 중에 이제 총을 이제 저쪽에서 저격을 했는데 다행히도 귀에 스쳐가지고 귀에 피가 조금 나고 이제 끝난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피습당한 거에 대한 이제 공유를 하고 유대감을 가졌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청문회에서 윤석열한테 군부대 골프장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트럼프가 골프 좋아하니까 트럼프하고 골프 쳐야 되니까 골프 연습한다고 자주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군 장성들과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그 골프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라운딩 약속을 트럼프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미국 상황 보면
트럼프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지금 의심이 드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대선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를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한국 모델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구심점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응원봉 집회,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저들에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집회가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보도가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두어 달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지금 선풍기도 틀어놓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어요. 아 맞다. 저 나라에 버니 샌더스가 있었지. 저 사람이라면 그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 집회를 이어나가고 규모를 키우고 만약에 그 힘으로 탄핵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이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버니 샌더스, 맞아. 저 사람이 있었지, 저 나라에는. 잊고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자서전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을만 해요. 여튼 뭐 트럼프랑 통화했다고 하니까 미국 상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미국 상황도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고 기사를 좀 파헤쳐 보고 싶은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워낙에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속도감 있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동기 기자였나? 이런 말까지 했어요. 조선일보가 이재명을 까고 싶은데 저 속도를 못 따라가가지고 뭘 까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까는데 이거 까려고 하니까 다음 거 또 나오고 다음 거 까려고 하니까 다음 거 또 나오고 다음 거 까려고 하니까 다음 거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일요일 아침이어가지고 그래도 주말은 좀 잠잠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요, 현충일 기념식을 마치시고 뭐 재래시장에 깜짝 방문해서 장을 보시고 뭐 그 정도의 기사는 나와서 그 이상의 기사는 안 나왔어요. 이제 국무위원들도 주말엔 쉬어야지. 근데 내일인 월요일부터 또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지금 대통령님 일하시는 속도나 일하시는 양을 보면 이거 명태균 게이트 때 기사 따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 터져 나올 때 죄송합니다. 그때 보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때 제 방송 준비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그 뉴스와 이제 평론가들의 논평들
다 챙겨 듣고 유튜브 챙겨보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피로도가 좀 낮은 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터져가지고 보도가 막 쏟아지던 시기에는요, 시시각각 보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님 일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뭐 화제가 된 거 몇 가지를 꼽으면 일단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무실로 가는 길에도 헤드폰 붙잡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칼퇴근이라도 하시든지 야근합니다.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참 우려가 됩니다. 여튼 그렇고 이제 검사징계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이란 게 뭐냐면 검사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권한은 검찰총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감사를 하든지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니까 내 식구 감싸기가 너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그래서 검사를 징계하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곧 통과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언론에서 일부러 띄우는 것 같은 뉴스인데,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가 곧 청문회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김민석 내정자도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보도를 쏟아내고 있냐면 사상 검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아주 이제 뭐 강력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 몇 년 전이야? 그게 23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하여튼 그 사이쯤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크게 사고 친 거, 그 이야기만 반복할 거예요. 그거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사상 검증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청문회에서 너 뭐 빨갱이 아니냐, 뭐 사회주의적 사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는 볼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게 김대중 정권 때 그 뇌물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학생회장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집회를 주도한 김민석이 비판의 대상이면 본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학우들은 체류탄에 직격당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학우는 죽든가 처맞든가 고문당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혼자 그냥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자랑스럽습니까? 독재에 맞서 싸운 학우는 검증의 대상이고 독재를 하든가 말든가 내 공부만 하겠다 했던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툭하면 86세대 정치인들한테 사상 검증이니 뭐니 뭐 그딴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로 노동을
하면서 재봉틀에 손가락이 뚫리고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고 과로에 쓰러져 죽어나가든가 말든가 나는 내 공부하고 내 출세하고 노동운동엔 관심 없고 독재를 하든가 말든가 독재에 맞서 싸울 생각 없이 나는 내 공부만 했던 그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셔서 학생운동만 했다 그러면 사상 검증해야 된다. 빨갱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운동권? 저는 운동권 싫어했어요. 대학 다닐 때. 왜 싫어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총련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동아리방에서 뭔가 꽁냥꽁냥 하던 친구들은요, NL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동아리방 옆방이 운동권 몸집회 동아리방이었는데 걔네들 진짜 미국 놈 몰아내는 노래 틀어놓고 율동 연습하고 있었어요. 난 소름 돋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저는 여러분 97학번입니다. 97년에는요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입니다. 뭘로 학생운동할 건데요? 현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몇 가지 성화회라는 철학 동아리라든지 그런 몇몇 동아리는 죄송합니다. 그 예전 이제 학생운동했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정도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다니던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려고 하는 운동권은 저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제 끝났잖아. 김영삼도 이제 끝났어. 김영삼 때는 그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영삼도 끝났고 김대중의 시대가 왔는데 뭔 데모야. 근데 그렇다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린 선배님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민주화는 없었을 겁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번 피체혁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저는 산업화를 이루어낸 제 부모님 세대도 존경스럽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분들은 산업화를 이루어낸 게 그분들의 공이 아니고 그때 당시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선배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 민주화를 이루어낸 선배님들을 그때 당시 본인들의 학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검증해야 된다. 툭 가면 사상 검증해야 된다고 비판하는 그 정치인들이 저는 보면 신기해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친구는 고문받고 죽고 다치고 피 흘리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걸 진압하던 백골단이든 뭐든 군경들도 또래예요. 또래끼리 서로 피를 흘리면서 이루어낸 민주화인데
이도 저도 안 하고 나는 공부만 해서 지금 출세했어.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출세한 건 좋다 이거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나는 나 몰라라 혼자 공부만 했는데 저 친구는 피 흘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어. 그래서 저 새끼를 사상 검증을 내가 해야겠어.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입에서? 어떻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저는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86 세대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인데 그때부터 양분됐던 86 세대들, 기득권 86 세대와 운동권 86 세대들이 대립하는 거 볼 때마다 저게 돼? 저러고 싶어? 진심으로 저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박정희 시대에 저 사람한테 박정희와 이 사람한테 박정희가 다른 사람이었나? 이 사람한테 전두환과 저 사람한테 전두환이 다른 사람이었나? 노태우도 다른 사람이었나? 그리고 운동권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다가 3당 합당으로 보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도 비판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비판할 때 본인은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던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당당합니까? 자랑스럽고 당당할 수 있다 쳐도 그러면 그 비판하던 사람들이 사상 검증의 대상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얼굴과 이름이 몇몇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 조국 전 대표님 동기 몇 명 있어요. 김민석 내정자님 그 동기 몇 명 있어요. 정치인들. 저는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그냥 다들 화만 내고 넘어가는데 그냥 화를 낼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지점을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그때 당신 뭐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체류탄 맞으면서 그 경찰의 곤봉과 반패에 찍히면서 보도블록 깨서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맞서 싸우면서 투쟁할 때 당신들 뭐 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게 자랑스러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당신들 대신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들 나올 때마다 사상 검증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 비판 지점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선배님들이 이루어낸 민주화된 나라에서 대학 신입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한 청년들이 대학 축제 때 한다는 짓들이 대형 성조기를 바닥에 깔아놓고 성조기 밟기 운동을 했고요. 미군 철수해라고 했고요.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무조건적인 반미주의 아니냐.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인다.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만약에 당신들이 하는 말을 모든 대학생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 이건 외교 문제가 생긴다. 큰일 난다. 하면서 저는 그 운동권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실제로 한 두세 명하고 술집에서 한잔하면서 한 네다섯 시간 토론을 직접 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2.3 내란이 터지기 전에 이제 작년 봄부터 제가 집회 시위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PDNL 민노총이 이 나라 망할 것 같으면 나와서 구해야 되냐. 요즘 대학생들 뭐 하냐고 도대체. 그리고 PDNL 민노총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집회 준비하면 쟤네들 무조건 싸운다 하면서 제가 꼰대 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12.3 내란 이후로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도 제가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지금의 2030의 집회 시위의 응집력과 그리고 발상은 위대합니다. 이제 86세대 선배들은 드디어 안심하고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86세대면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데 제가 48이에요. 그분들 환갑 넘었거나 환갑이에요. 그 양반들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이번에 너무 훌륭하게 싸우시는 거 너무 잘 봤으니까 앞으로도 이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준비한 뉴스는 아닌데 제가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굉장히 이제 아니야 어제였구나. 어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근처 이제 우리 가게 바로 근처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걔도 이민인데 걔 남자친구가 이제 손목까지 이제 이레즈미라 그러죠. 그 문신 있는 남자친구인데 걔랑 남자친구가 이제 운영하는 가게 직원들이랑 우리 가게 한잔하러 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사장님 친구분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밖에서 다 같이 담배를 피우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툭툭 치길래 되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 남자친구랑 우리 사장님 친구랑 툭툭 치길래 무슨 시비가 붙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하고 밖을 봤는데 그 우리 사장님 친구한테 그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깍듯하게 막 인사를 퍽퍽하고 막 좋아하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다들 그건 거예요. 그쪽에 생활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사장님 친구분들이 이제 가게 술 마시러 앉으면서 이제 제가 뉴스를 요즘 TV에 틀어놓으니까 아이씨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다 먹고 살기 좋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먹고 즐기고 막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러면서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우리 쪽이 아니었고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근데 넘어온 거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전당대회를 하거나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치르면요 저쪽 당 지금 빨간색을 쓰는 당의 선거 캠프에서는요 용역 깡패를 썼습니다. 그리고 용역 깡패에게 그 직위를 줬어요. 선거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나를 써주고 나한테 돈 주니까 그쪽을 지지했지. 근데 요즘은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래나? 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미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불교에서 조계종, 천태종이 대립해서 싸울 때도 영역 깡패를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진짜 미개한 나라였구나,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거 보면 86세대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나라를 이런 민주화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여튼, 김민석 내정자님 청문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옆길로, 딴 길로 많이 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업하다가 이야기가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정말 한두 끝도 없이 옆으로 새는 분이 계셨어요. 뭐, 갑자기 이제 명제를 증명을 하다가 증명 중간에 뭔가 딴 이야기가 살짝 나오면 그때부터 거의 한두 시간을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수업을 안 하시고. 근데 그 교수님이 가장 대박으로 이야기가 옆길로 샜던 게 언제냐면, 대학 전공 강의는 이제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 강의가 있잖아요. 그날이 1시간짜리 강의를 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업을 하루 쉬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50분 동안 하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 이럴 거면 그냥 수업할 거라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대학 다니면서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수님도 저를 꽤나 아껴주셨고요. 그러니까 과 내에서 이제 그 교수님의 애제자가 제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옆길로 그만 살고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짧을 거예요. 뭐냐면 리박 스쿨이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리박 스쿨은 리박이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단체인데 교육부가 이 단체에게 늘봉교실이라는 게 뭐냐면 맞벌이 하는 부분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학교를 일찍 마치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윤석열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이행된, 그리고 지금 실행 중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리박 스쿨에서 그 늘봉교실 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리박 스쿨에서 한 거는 그 권한인 자격증을 주면서 두 가지를 시킵니다. 하나는 댓글 공작입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댓글 공작. 또 하나는 네가 거기 가서 영어를 가르치든 피아노를 가르치든 뭐 과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간에 그 가르치는 은연중에 초등학생 백지 상태인 어린아이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내용을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제일 길게 다뤄야 되는데 왜 짧게 다룰 거냐면 이게 뉴스타파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최초 보도가 뉴스타파고요. 원래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면 다른 데서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일단 민주당에서 받았고요. 민주당에서 받아도 다른 언론에서 잘 안 받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내용을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자세한 내용과 보도는 유튜브 뉴스타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게 있다고만 전해드릴게요. 내용은 뉴스타파를 직접 가서 들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더위에 쥐약이거든요. 땀쟁이에 엄청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더워졌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이 그러던데 그냥 입에 아주 그냥 짝짝 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시는 장밋빛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요. 내 컨텐츠에 악플 다른 새끼들은 너네 말 다 맞으니까 이민 가세요. 너네 말 다 맞으니까 나는 미국 주식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잘 사는데 그거 다 팔았고요. 한국 주식 사면 한국 망할 건데 난 한국 펀드에 몰빵했습니다. 너네들은 이민 가세요. 계속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그러면서 제가 반년 넘게 달려오면서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저 내란 세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현실 정치를 전달하는 유튜브를 할 거고요. 때로는 정보 전달을, 때로는 논평을, 때로는 비평을 할 겁니다. 근데 내란 세력이 뿌리 뽑히고 지대너벽 같은 잡학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미니이모 TV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은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